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에서도 1,2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파업 여파로 180여 개 학교에서는 대체급식이 운영됐고 일부 돌봄교실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순천시는 국내 최초 수상 개막식을 선보이면서 생태도시 순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열대과일 재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수확 시기를 앞당기는 데 성공한 강진의 한 애플망고 농가를 다녀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3차 발사의 특징과 발사 시기 등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전남에서도 급식 종사자를 비롯한 교육공무직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전남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종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14%인 1,200여 명으로 임금체계 단일화와 임금 인상, 복리후생 차별금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 875곳 가운데 180곳에 대체급식을 운영하고 18곳은 급식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체 돌봄교실 630곳 가운데 65곳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차별 해소와 노사관계 안정화로 나가자는데 왜 반대하는가? 집단교섭의 당사자인 김대중 교육감과 교육청은 여전히 핑계만 대고 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하면서 7개월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31일 저녁 6시 오천 그린광장 수상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을 열고 개회선언과 공식 행사, K-팝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막식에는 초청 인사와 국민참여단, 시민 등 3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최초 물 위에서 펼쳐지는 수상 개막식에 첨단 미디어 아트와 공연 예술을 접목시켜 생태와 자연,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순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 현직 순천시장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허석, 조충훈, 신준식, 방성용 전 순천시장을 초청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순천시장들은 10년 만에 정원 박람회를 통해 순천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요즘 우리나라도 열대과일 재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애플망고 수확 시기가 3개월 정도 빨라지면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의 한 애플망고 재배 농가입니다. 시설 하우스 안에 빨갛게 익은 애플망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애플망고는 모두 1.5톤. 해마다 6월이면 시장에 출하하는데 3kg 한 상자당 15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일조량이 우리 강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조량이 제일 좋다고 그러거든요. 향, 맛, 당도, 자부심을 가지고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농가 소득이 대폭 늘었습니다. 4년 전부터 도입된 새로운 장비를 통해 조기 수확 기술이 마침내 완성되면서 생산 시기를 석 달 정도 앞당긴 겁니다. 비결은 애플망고 재배의 최적의 온도인 17도 안팎을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냉난방 장치. 애플망고를 봄철에 가장 먼저 내놓을 수 있어 수익도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강진구는 올해 처음으로 조기 수확에 성공한 만큼 유통판로를 넓히고 애플망고 생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애플망고 재배 농가나 재배를 준비하는 농가들에게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려서 농업인들이 경비를 줄이고 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에서 애플망고를 재배하는 농가는 모두 4곳.
강진구는 냉난방기 설비 설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농가의 사업비를 지원해 애플망고 재배 농가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가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올랐다는 국내외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차 발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1, 2차 발사와 어떻게 다르고 또 언제쯤 발사되는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21일 오후 4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 분리에 성공한 뒤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의 최종 임무 완수가 확정된 순간 연구진을 포함한 전 국민은 박수를 치며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발사 직전 긴장감과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3차 발사가 올해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2차 발사에서 한국형 발사체의 우주 비행 가능성이 검증된 만큼 이번 발사부터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발사체라는 게 이제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리는 거니까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1차 발사, 2차 발사 때는 사실은 비행 시험으로서의 의미가 컸고 이제 3차 발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위성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3차 발사에 실릴 위성은 지상 관측과 우주 날씨 관측 등에 실제로 사용될 위성 8개. 현재 3차 발사용 누리호는 1단과 2단 조립이 완료됐고 다음 주에 위성 조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이제 그 성능 검증 위성이 아니라 이제 그 진짜 위성을 올리는 거고요. 그 차세대 소형 위성이라는 위성하고요. 그다음에 작은 큐브 위성이 7개가 더 들어갑니다. 이번 3차 발사는 위성의 실제 임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에 따라 목표 고도와 발사 시각도 지난 발사와 다를 전망입니다. 고도는 2차 발사 때보다 200km 정도 낮은 500km 수준이고 발사 시각은 약 2시간 늦은 저녁 6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날짜는 5월 중순에서 6월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중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정확한 날짜와 시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당초 3월 중에 발표 예정이었던 우주발사체 조립장 입지 선정이 4월로 연기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내부 사정에 따라 조립장 입지 선정 발표를 4월 중순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 의향을 밝힌 후보지는 전남 고흥군과 순천시, 경남 창원시 3곳입니다. 전남도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 임성리 구간에 대한 토지 보상과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남도는 공사에 따른 지하수 유출과 소음, 진동 발생 등 다양한 민원 사항에 대해 지원 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77.8km 구간으로 나주 고막원부터 목포 임성리 구간에 대한 공사가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사업이 완료되면 무안국제공항의 교통 접근성이 대폭 확충돼 수도권 이남 지역과 전남 동부권, 영남권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포상금 410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조합원 대상 향응 제공 사실을 신고한 A모 씨에게 포상금 4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조합장 선거 위반 행위 고발 4건에 따른 포상금 3,600여만 원을 결정한 이후 두 번째 지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간자키시가 전남 영암군의 왕인문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지 7년 만에 약속을 지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간자키시 관계자 20여 명은 지난 3월 30일 영암 왕인문화축제 개막 현장에서 왕인 박사의 업적을 기리는 춘향 대제를 지낸 뒤 목조 건축물 양식을 채택해 왕인 박사 유적지 일원에 설치한 왕인문 건립을 함께 자축했습니다. 영암군은 지난 2016년 서로 백제문과 왕인문 건립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뒤 간자키시의 백제문을 건립했고 간자키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 왕인문 건립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암군이 왕인 문화축제 현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염원했습니다. 영암군은 3월 30일 왕인 문화축제 개막 행사에서 고대 마한의 역사와 주요 유적을 소개한 뒤 영암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의 최적 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영암 시종면 일대는 50여 개의 마한시대 대형 고분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금도 곳곳에서 발굴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비롯한 볼거리와 남도 밥상 등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는 남도 여행 상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합니다. 4월 1일부터 GS 홈쇼핑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남도 여행 상품 판매 단가는 성인 1명 기준 1박 2일 18만 9천 원으로 기획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해상 케이블카, 이순신 관장 등 순천과 여수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모두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 동안 특별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박람회 행사장에 소방지휘본부를 운영하고 매일 소방차 세대와 소방공무원 6명을 고정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통역 콜센터를 운영해 외국인 신고 접수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래된 보도블럭 교체, 장애물 정비 등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자전거 도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주변은 도로 포장 공사와 함께 교량이나 육교, 터널에 대해서도 정비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객선이 다니지 않았던 여수 대운두도와 소두라도, 소행간도에 오는 5월부터 교통수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소외 도서 항로 운영 지원 사업에 여수 3곳을 포함해 전국 10곳을 선정하고 인건비와 유류비 등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4월부터 필요한 선박과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접안시설 등을 점검해 본격적인 운항에 나설 계획입니다. 31일 여수시의회에서 여수 귀한촌 투쟁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귀한촌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귀한촌 투쟁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위상 정립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여수 귀한촌은 피난민들의 집단 거주 지역으로 지난 1969년 부지를 소유한 철도국이 철거를 추진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성 과정에서 최종 철거됐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일인 4월 1일에 맞춰 순천시가 지역 상품권 8%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지역 상품권 발행에 따른 국비 지원이 기존 4%에서 2%로 하향 조정되면서 특별 할인율은 8%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순천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1,520억 원으로 전남 최고 금액입니다. 순천시는 박람회장 내부에서도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 송광암 목조불상과 보살저상이 전남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송광암 극락전에 봉안된 불상은 각기 다른 조각상에 의해 만들어졌고 조각승의 전통이 계승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중요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상들은 30일 예고 기간 이후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청년 후계농을 선발하고 본격 지원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 지원을 위해 11명을 선발했으며 3년 동안 최대 3,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 자금으로 한 달에 최대 110만 원이 지원되고 최대 5억 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